우리가 지금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가 왔어요.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정도 세무상식만 알고 자기 포지션이 어디 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세무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틀을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먼저 개인사업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법인사업자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이제 차이는, 법인사업자는 이제 등기부를 쳐서, 법인 등기를 쳐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자기 주민번호로 그냥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외형이 크죠. 자, 먼저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냐 과세사업자냐에 따라 다 나뉘어요. 일단 크게는 이때 면세랑 과세를 뜻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BAT라고 나와 있죠. 자, BAT라는 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라 그래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과세사업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세사업자가 이 사람들이죠. 자, 그럼 먼저 면세사업자부터 볼게요. 면세사업자,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학원, 병원. 자, 병원에는 성형외과라든지 미용 관련된 거 뺍니다. 자, 그리고 뭐 화러, 이제 목재,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면세사업자예요. 자, 이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합니다. 대신에 소득세법상 익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에 관한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익년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익년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다음 해라는 걸 가져요. 이제 세법상 용어인데 익년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무 자료를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신고를 했는 걸 베이스로 해서 5월, 일반이면은 5월, 성실이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장 신고를 할 때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거의 80-90% 이상이 확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면세랑 과세를 나눴을 때 면세사업자가 세무 스케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인데, 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지겠죠. 자, 그게 개인은,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지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확정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에 따라서 1기 예정 고지분을 해서 직전연도 과세 기간의 50%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고지가 돼요.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묻는 게 세무서에서 고지서 왔는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냐, 나중에 확정 때 상계 쳐서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무서에서 날라온 고지서에 대해서는 그 고지서 내에 있는 기한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가산세나 가산금 문제가 없습니다. 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개인 과세사업자는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 걸 기준으로 세무서에서는 그 사업자의 매출, 비용,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그걸로 이제 이 사업자가 매출이 어느 정도고 비용으로는 한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나눴는 거를 소득세법에서는 외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외형이라는 거는 매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형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냐 복식장부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무 스케줄이 달라지고요. 위에 거는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되죠. 밑에 거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지죠.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돌아서 이제 소득세법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외형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외형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간편장부 사업자인지 복식장부 사업자인지 요거에 대해서 구분이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소득세법에서 외형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상단부 좌편에 보시면은 나의 장부 기준이 어느 거냐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간편장부 사업자라 그러면 아, 내 포지션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복식장부다 그러면은 이제 내 포지션은 여기 있구나. 외부 조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편장부라는 거는 우리는 뭔 말이냐면은 복식장부를 치지 않고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걸 간편장부라 그래요. 굳이 세무사 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세무서에 가셔도 되고요. 국세청에서 확정 신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신고 대체하셔도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세무사를 안 끼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대리라고 불러요. 즉, 부가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 그때만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장부를 안 칩니다. 장부를 안 치니까 세무사무실에서는 그렇게 고객다운 고객이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왜냐하면은 1년에 캐봤자 뭐 부가세 10만원, 두 번 20만원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해봤자 뭐 10만원, 20만원 뭐 요렇게밖에 안 받거든요. 복식장부나 간편장부는 이제 들어오는 1년치 수입이 좀 차이가 나요. 이건 저희 업계에서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복식장부, 사실 세무사무실에서 메인 고객은 복식장부 사업자들이죠. 우리는 이제 기장업체라 그러는데 매월 기장료라는 수수료를 세무사무에 지급을 하고 자기를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실제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이제 상담료도 포함되어 있고 기장료에 이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포지션이 더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간편장부는 다시 추계신고랑 실제 간편장부 1차 부기를 하는 이제 간편장부로 이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을 할 수 있는 추계신고가 있고 경중경비율을 넣을 수 있는 추계신고가 있어요. 단순경비율 사업자라고 이제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으신 분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수수료 10만원, 20만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는 국세청에 자료가 올라가는 순간 그거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랑 또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이제 극하실 바에 제 개인적인 인계는 차라리 그 노력으로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일을 더 따는 게 맞아요. 추계신고 중에서 단순경비율로 나오신 분들은 사실 단순경비는 그냥 본인이 직접 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해요. 근데 이때 가실 때는 뭐 경비 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들고 가지 마시고요. 들고 가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는 뭐만 들고 가냐면은 부양가족 있죠. 본인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을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자기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적 정보. 자,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참해서 관할세무서를 가시던가 아니면 ARS를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분들 빼고 나머지 간편장부 중에서 이분들은 동네에 있는 세무사, 아무 세무사 가셔도 됩니다. 사실 누가 신고해도 똑같아요. 세무사가 신고해 주는 게 아니라 세무사무실의 직원들이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하는 게 더 낫다 안 낫다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디 세무사가 더 낫다 자체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에요. 복식장부는 이제 담당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무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사업자가 일단 자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 그러면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5월달 또는 6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가가치세 과세다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하고 그 부가세 신고했는 걸 베이스로 해서 다음에 5월 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4대 보험과 연결되는 게 있죠. 자, 4대 보험 뭐냐면은 자기 직원, 자기 사업장에 이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먼저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원전세 신고도 들어가고요. 원전세 있는 거 신고를 베이스로 해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다가 4대 보험 신고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자기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세무 용역을 맡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